수호천사 1, 2 영상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경험담, 체험담들을 정성스럽게 올려주셨는데 수호천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호천사 세 번째 이야기. 전에도 말했듯이 당신의 천사들은 당신을 돕기 위해 그곳에 있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함에 따라 당신은 삶에서 그들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 사실 천사들은 당신과 늘 접촉해왔다.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삶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음을 당신이 알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리 삶을 단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 육체 속에 있지만 우리 각자는 신과 연결된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천사들 역시 신에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천사들에게 우리를 도울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천사들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천사들에게 능력을 부여한다.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며 천사들은 그것을 침범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하면, 만약 우리가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때 신과 천사들은 한쪽으로 물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떠나가지 않는다. 그들은 근처 어딘가에서 기다릴 것이다.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와주기 위해 기다리면서 우리 주위 모든 것에 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만 한다. 우리 쪽에서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만 한다.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천사들이 우리를 돕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한 사람과 그의 수호천사 사이에 연결이 더 견고해진다. 그 모든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깨닫는다. 내가 천사들과 인간 사이의 통역자임을. 내가 이 특별한 역할을 맡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천사들에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 집은 형편이 좋지 않았다. 내가 7살이 되었을 무렵 어머니는 3명의 아이를 더 낳았다. 2 여동생 헬렌과 이파, 그리고 남동생 벨이었다. 그래서 모두 5남매가 되었다. 게다가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자주 병원을 드나들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 우리 가족은 갈라져서 어머니 쪽 친척들 집으로 보내졌다. 내가 5살 때 에머 언니와 나는 처음으로 메리 이모네 집에 지내러 갔었다. 이모는 3 자녀와 함께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다. 처음으로 이모네 집을 보았을 때 나는 그곳을 궁전으로 착각했다. 우리 집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컸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따뜻했다. 식사 시간에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트로 된 접시와 컵들이 놓인 아름다운 식탁 위에 산더미 같은 음식이 차려져 나왔다. 식사 때마다 잔치상 같았다. 내 앞에 차려져 나온 음식에 입이 쩍 벌어졌다. 소시지, 계란 프라이, 얇은 베이컨, 검은 푸딩, 살짝 익힌 토마토, 토스트 등 모든 것이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집에서처럼 다른 사람과 나눠 먹을 필요가 없었다. 하루아침에 공주가 된 기분이었다. 그 여행에서 나는 처음으로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뼛속까지 깨달았다. 메리 이모네 집에서 지내는 동안 마침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찾아오셨고 나는 수줍음을 탔다. 2분 다 키가 커서 나한테는 거인처럼 여겨졌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지 않고 날씨가 화창할 때면 우리는 이따금 피크닉 파크로 소풍을 갔다. 그곳은 더블린 근교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원으로 사슴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신기한 볼거리들이 있었다.
내가 8살이던 어느 일요일, 우리 식구 모두 공원을 향해 출발했다. 아버지는 짐칸에 간단한 먹을 것을 싣고 자전거를 끌었으며 어머니는 어린 동생 베리를 유모차에 태우고 갔다. 에머 언니와 나는 걸어서 갔고 두 동생 헬렌과 이파는 걷기도 하고 유모차 앞에 걸터 앉기도 했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양철 주전자에 뜨겁고 달콤한 차를 끓였다. 점심을 먹고 나서 나는 여자 형제들과 공놀이를 했다. 그리고 잠시 후 혼자서 크고 오래된 나무들 사이를 거닐었다. 나는 그곳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서 노는 것이 좋았다. 어떤 나무들의 에너지는 나를 자신들 쪽으로 끌어당겼다. 마치 자석처럼 설레이는 마법 같은 느낌이 나를 그 나무 쪽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나무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나무들과 놀이를 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몇 시간이고 놀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에는 언니와 여동생들이 와서 나더러 무엇을 하고 있냐 물었다. 나는 그냥 놀고 있다고만 대답했다.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어차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날이 저물 무렵 우리는 뛰어다니느라 지쳐서 어서 집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고 싶었다. 하지만 올드킬 마인드햄 길에 모퉁이를 돌기도 전에 나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 키가 무척 큰 천사 2명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가오는 모습에서 나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감지했다. 그들은 내 앞에 다가와서는 각자 한 팔로 나를 감싸 안았다. 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그들은 내게 우리 집 지붕이 주저앉았다고 말했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말할 수 없이 겁에 질렸다. 우리 집 지붕의 대부분이 폭삭 무너져 내려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열 수가 없었다. 마침내 어깨로 세게 밀자 먼지 구름이 자욱하게 밀려 나왔다. 온통 파편투성이었다. 지붕이 주저앉으면서 천장도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 이제 어디서 잠을 자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는 파편들을 밟고 올라갔으며 어린 내 2 다리에는 시멘트 파편이나 돌조각들이 거대하게 느껴졌다. 사방에 먼지가 쌓이고 모든 물건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가구들, 장난감,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 모두가. 나는 어머니가 바닥에서 물건을 집어들며 흐느껴 우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충격 속에 서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라도 물건을 건지려고 애쓰는 것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눈에 흐르던 눈물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 눈물을 보고 나도 울었으며 사실 아버지를 제외하고 우리 모두가 울었다. 아버지는 우리더러 울지 말라고 모든 것이 잘 되게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지붕을 약간 들어 올려 우리는 그날 밤 그 아래서 잠을 잘 수 있었다. 우리는 이제 집이 없었으며 아버지 역시 생계수단을 잃었다. 3. 천국으로 가는 계단. 감사하게도 사촌 언니 네티가 우리를 구조하러 와주었다. 네티는 아직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자신의 소유의 커다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한두 해 전 그녀가 17살 때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나면서 그 집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다. 어떻게 서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월세를 내기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더블린 북쪽 발리문에 있는 네티네 집으로 들어가 그녀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올드킬 마인드햄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이었다. 나는 올드킬 마인드햄을 좋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사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발리문에 도착해서 넓은 정원과 큰 방들을 보고는 이내 행복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집이 견고하다는 것이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걸 나는 알았다. 위층에 방이 3개 있었는데 실내에 화장실과 욕실이 있는 정말 호화로운 집이었다. 아래층에는 정원을 내다볼 수 있는 기다란 멋진 주방과 거실, 그리고 네티의 방이 있었다. 그 집에는 매혹적인 텃밭이 있었다. 아버지는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텃밭에 들렸다. 수많은 고랑마다 채소들이 자랐다. 우리가 자주 튀겨 먹던 완두콩을 비롯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채소가 그곳에서 자랐으며 커다란 딸기밭도 만들었다. 그 무렵 우리 형제는 모두 5이었다. 남동생 베리는 아직 아기였으며 베리와 나 사이에 다른 2 여동생 헬렌과 이파, 그리고 언니 에머가 있었다. 나는 동생들이나 언니와는 그다지 많이 놀지 않았다. 생일이나 그 비슷한 날에만 함께 놀았을 뿐이다. 나는 형제들과는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 처음에 나의 새로운 생활은 조금 외로웠다. 하지만 곧 새 친구들을 만들었다. 로살린이라는 여자아이를 알게 되었는데 텃밭 뒤쪽에 담과 면한 집들 중 하나에 살고 있었다. 우리가 신발을 망가뜨리지 않고 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사다리를 놓아주셨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텃밭 아래쪽까지 다닐 수가 있었다. 나는 그 담을 그리고 그 위에 서서 내려다볼 수 있는 모든 풍경을 사랑했다. 로살리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 아이는 6집쯤 떨어진 담 건너편의 멋진 대저택에 살고 있었다. 로살린의 집도 대가족이었지만 몇몇 형제는 이미 다 자라 분가한 상태였다. 나는 로살린의 여동생 캐롤라인과 로살린보다 8살 많은 오빠 마이크를 알았다. 로살린은 키가 크고 말랐으며 길고 검은색 머리에 늘 재미있고 웃음이 많았다. 나는 로살린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으며 사실 우리 가족보다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로살린의 집에서 보내는 일요일이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또 다른 의식이 있었다. 로살린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일이었다. 로살린의 어머니는 이야기를 읽어주는 실력이 탁월했고 우리는 이야기의 넋을 잃고 앉아서 아주머니가 우리를 밖으로 내보낼 때까지 1시간이 넘도록 귀를 기울이곤 했다. 때로는 책이 두꺼워 끝까지 다 듣는데 몇 주가 걸렸다. 내가 가장 좋아한 이야기는 프랜시스 호지슨 버네트가 쓴 비밀의 하원이었다. 우리가 사는 집 텃밭에는 나무로 만든 커다란 그네가 있었다. 아버지가 수리를 한 뒤로 그네가 정말 높이 올라갔다. 나는 몇 시간이고 그네에 앉아서 놀았다. 내가 그네에 앉아 있을 때면 천사들이 나에게 삶에 대해 또 살아가는 일에 대해 많은 간단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었다. 사실 나는 육체 안에 있었지만 종종 다른 세상에 가 있었다. 내가 그곳에 앉아 있을 때면 천사들이 내게 몇 가지 아름다운 매우 매혹적인 것들을 보여주었다. 이따금 혼자 그네에 앉아 있을 때면 한 천사가 나에게 말하곤 했다. 로나, 손을 내밀어봐.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그런 다음 천사는 내 손바닥에 작은 무언가를 올려놓았다. 그 작은 것이 내 손바닥에 느껴지면서 천사가 손을 거두면 그곳에 하나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빛은 작은 별이나 데이지 꽃처럼 보였으며 그러다가 마치 살아나는 것처럼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점점 커짐에 따라 열을 내기 시작하면서 밝은 노란색 빛이 퍼져나왔다. 그 빛은 내 손바닥에서 떠올라
공중으로 올라갔으며 계속 밝아지다가 부분적으로 태양을 가리는 바람에 나는 눈을 가늘게 뜨거나 눈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를 직접 바라볼 수가 있었다. 그런 다음 나는 마치 하나의 거울처럼 그곳에 비춰진 아름다운 모습을 보곤 했다. 사람의 얼굴 같은 아름다운 얼굴 하나가 미소 지으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처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천사들은 나에게 그것이 천사들의 여왕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어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 말하는 것을 좋아했다. 내가 읽은 동화들을 상기시키면서 나의 어머니가 우리 가족의 여왕이듯 여왕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천사들은 그 사람이 천사들의 여왕, 우주의 어머니, 창조의 어머니, 그리고 모든 천사들의 어머니라고 설명했다. 그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 노란색 구가 갑자기 수백만 개의 작은 조각들로 폭발하더니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황금빛 물결처럼 떨어져 내렸다. 몇 년에 걸쳐 천사들이 나에게 정기적으로 이 선물을 주었다. 어른이 된 후에도 특히 내가 어떤 확신이 필요할 때면 그렇게 했다. 물론 발리문으로의 이사는 새로운 학교를 의미했다. 세 자매와 함께 나는 남녀공학인 작은 공립학교로 전학을 했다. 집에서 걸어서 30분도 넘게 걸리는 거리였다. 언니와 동생들은 버스를 탔지만 나는 대부분 걸어서 가는 쪽을 택했다. 학교로 가는 길에는 서둘러 걸음을 옮겨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지각을 해서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었다. 하지만 집에 오는 길에는 천천히 내 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 존스 선생님이 나의 담임이었는데 나를 무척 모질게 대했다. 그의 눈에 나는 그저 멍청이였으며 나 같은 학생을 자기 반에 데리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무척 짜증나는 일인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천사들이 나에게 그날 학교에서 나를 무척 기쁘게 해줄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나처럼 천사들이 옳았다. 그날 일어난 일은 그때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렇다. 아일랜드어 수업 시간이었는데 존스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면서 정답을 맞히는 사람에게 반 크라운의 상금을 내걸었다. 선생님은 아일랜드어 크레니, 영어로 무슨 의미인가 하는 문제를 내고 오른쪽 줄에서부터 순서대로 물었다. 나는 왼쪽 끝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한 명씩 반 전체에게 물어도 답을 아는 학생이 없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선생님은 나에게는 묻지 않았다. 책상에 혼자 앉아있던 나는 답을 알고 있었다. 나는 너무 흥분해서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며 조바심을 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답을 소리쳐 말하고 싶었다. 천사들이 나를 가만히 앉아있게 하느라 애를 먹었다. 천사들아, 제발 선생님이 내 쪽을 보게 해줘. 제발 부탁이야. 선생님에게 나한테도 물어보라고 해줘. 나는 거의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다. 천사들이 말했다. 걱정하지 마, 로나. 선생님이 너한테 물어볼 거야. 존스 선생님은 아이들의 거듭되는 틀린 대답에 충격을 받아서 계속 물었다. 잘 생각해봐. 너희들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아주 쉬운 문제야. 그때 선생님의 표정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도 웃음이 난다. 두 눈이 점점 커지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다. 나를 제외하고 마지막 아이에게 묻고 나서 선생님은 이렇게 선언했다. 좋아. 아무래도 바은크라운의 임자는 이곳에 없는 모양이군. 호수수가 계속 존스 선생님 바로 오른쪽에 서서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물론 선생님은 호수수를 볼 수 없었다. 나는 호수수에게 선생님의 손을 잡고 내 쪽으로 데리고 오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반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천사들의 언질에도 불구하고 존수 선생님은 나에게 물어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선생님은 자신의 책상을 향해 걸어갔다. 교실에는 여전히 정적만이 흘렀다. 그때 갑자기 호수스와 존수 선생님의 수호천사가 선생님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서 방향을 돌려 세운 뒤 선생님의 귀에 계속 속삭이면서 내가 앉아있는 쪽으로 이끌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아무 소용없는 짓이겠지만 어쨌든 물어나 보자. 선생님은 내 이름을 호명했고 나는 자신감 넘치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단어의 뜻은 나무입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정답이었던 것이다. 반 전체가 웃으며 박수를 치고 기뻐했다.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반 크라운을 주었으며 감사하다고 말하는 내 손바닥에 선생님이 동전을 올려놓던 순간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전에는 그렇게 큰 돈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반 크라운이나 되는 돈을. 학교가 끝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서둘러 집으로 갔지만 나는 가능하면 천천히 걸으면서 천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았다.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린 적도 있었다. 이따금 나는 천사들과 함께 뚝길을 뛰어다니며 웃고 장난을 쳤다. 천사들은 나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었다. 한 번은 땅을 뒤덮은 무성한 풀들을 제치고 뚝에 난 구멍과 그 안에 있는 말벌집을 보여주었다. 천사들이기 때문에 말벌들을 방해하지 않고 그 위장을 걷어낼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쏠 염려 없이 벌들을 관찰하면서 그곳에 언제까지고 서 있곤 했다. 나중에 다시 그 말벌집을 구경하러 갔지만 어른들이 그것을 발견해 독한 약으로 다 죽인 후였다. 나는 말할 수 없이 슬펐다. 천사들은 또한 둑 너머에 들판에 있는 솥대들도 자주 보여주었다. 천사들은 내게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소를 보더라도 무심결에 그냥 흙이 보는 일이 없었다. 나는 정말로 그 소에 대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몸의 모든 곡선, 모든 작은 혹들을. 천사들은 내가 잘 볼 수 있도록 모든 세부적인 것들이 빛나게 만들거나 평소보다 두드러져 보이도록 했다. 천사들은 또한 동물들의 눈 속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동물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나는 그들의 눈 깊은 곳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그것은 경이로운 일이었다. 나는 그 동물의 내부와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빛, 에너지, 현상들을 볼 수 있었다. 때로는 동물들 주변에서 빛의 공이 춤추는 것처럼 보였고 어떤 때는 에너지의 빛이 꺼졌다 켜졌다 하며 명멸했다. 나는 암소의 뱃속에 있는 송아지도 볼 수 있었다. 때로는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천사들이 나한테 좀 더 주의해서 보라고 일러주면 그것이 보였다. 솔직히 말하면 어떤 때는 송아지가 아니라 끈적거리는 액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어머니가 만들던 잼처럼. 학교 밖에서 천사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에 나는 너무도 매혹되었다. 교실에서 진행되는 일에는 그다지 관심 가질 겨를이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교에서 사귄 친구 중에 마리안이 있었다. 우리는 학교 밖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강당을 떠나 학교 건물이나 성당 건물로 갈 때면 마리안은 꼭 내 옆에서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다. 교사들이 다른 여자아이와 짝을 지어 주어도 마리안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내 옆에서 걸었다. 마리안은 언제나 이것저것 물어봤다. 그녀는 내가 어떻게 그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나의 천사교사들에 대해 말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회 건물로 가고 있는데 마리안이 신에 대해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너무 놀라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았으며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나는 말했다. 선생님과 신부님이 우리에게 신에 대해 가르쳐 주잖아. 왜 나한테 묻는 거야? 나는 그런 식으로 답을 회피하려 했지만 마리아는 고집을 부렸다. 난 네가 말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마리안에게 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